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 설 기간 동안에 계속 큰 뉴스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폐렴이었습니다. 어,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지금 우한에 우리 교민 한 500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한이 폐쇄가 돼서 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현재 정부에서는 전세기를 파견해서 우리 교민들을 데려오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군이라고 하는 조직은 국민을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물론이고 해외 어느 나라에 가 있던 피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하면 구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이 본연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남의 나라에 침략하는 경우도 있어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국민들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면 그걸 구하는 임무가 일단은 군에 주어집니다.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토, 우리 영토 안에서 우리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게 경찰이라면 우리 국토는 물론이고 국토 바깥에서 우리 국민을 어떠한 위협, 범죄는 물론이고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군입니다. 자, 우리 군이 해외에 우리 나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없을까요? 물론 이건 잘못하면 침략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원래 우리 외교가 우리 여권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 있죠. 한국 외무부 장관 명의로 당사국을 귀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국민을 보호 주십시오 하고 외교적으로 요청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갔을 때 그 나라 주권을 가진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게 일차적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를 외국인이 방문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보호해 줍니다. 근데 그 나라 정부가 그런 능력을 상실했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약간의 외교적 절차는 거쳐서요. 자, 지금 중국이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폐렴을 잘 막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민이 한 500명 정도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전세기를 보낸다고 하는데 전세기를 보낸다고 하는 거는 제가 얼핏 듣기에는 우리 민항기를 보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항기 조종사들이나 승무원들이 가려고 할까요? 거기 노조도 있고 한데 그리고 그분들은 어쨌든 기업체 소속이니까 기업에 충성을 해야지 국가에 충성을 하기는 기본적으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겠다 또 기업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또 거기 민간 기업이 한다면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되지만 이런 걸 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군의 투입입니다. 군, 대한민국 군. 여러분 아주 19년도에 상당히 좀 언짢게 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군의 공중급육인가요? 하고 수송기, 폭격기 이런 비행기들이 우리 독도 근처 카디즈를 침범해서 동해안까지 올라오고 러시아의 역시 그런 대형 비행기들이 우리 카디즈를 침범하고 그중 일부는 독도 영공을 들어왔다가 우리 공군 전투기에 경고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대한민국 공군은 왜 거꾸로 저걸 못하나 하는 어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걸 자꾸 하게 되면 도발이죠. 좋은 건 아닌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확실하다면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 공군에 상당한 수송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송기를 과거에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중국 사천 지역에서 지진이 났을 때 뭐 그쪽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물자를 싣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뭐 타국을 도와주는 거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공군에서 수송기를 우한에 파병할 의사가 없나요? 대한민국 국군?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작년에 우리나라 공군이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했습니다. 공중급유기라고 하게 되면은 비행을 하면서 역시 비행을 하는 다른 비행기에다가 연료를 공급해주는
하늘의 주유소입니다. 그러한 비행기를 갖고 있으면은 비행기들은 연료가 떨어지면 비행을 못 하잖아요. 착륙해서 기름을 다시 넣어야 되는데 비행 중에 하늘에서 다른 급유기로부터 공급을 받으니까 계속 비행을 할 수 있죠. 조종사가 배가 고프거나 뭐 생리 현상이 일어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한이 아닌 한은 끝까지 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투 반경이 매우 멀어지고, 그래서 전략 공군, 전술 공군은 가까운 데서 싸우는 공군이라면 전략 공군은 먼 데까지 가서 싸울 수 있는 공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 공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핵심이 급유기의 도입이고 조기 경보기의 도입입니다. 우리는 조기 경보기는 이미 도입한 나라고요. 피스아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작년에 시그너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시그너스는 하늘에 있는 백조자리입니다. 백조자리를 가르치는 영어인데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했습니다. 피스아이도 현재 4대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시그너스 급유기는 우리 F-16, KF-16, 뭐 F-15K, FA-50 이렇게 붙이듯이 F라고 하는 거는 파이터, 전투기라는 뜻이고 A라고 하는 건 어태커, 공격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A-50은 공격 전투기와 공격기라고 하는 거는, 전투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적 전투기와 싸우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상에 있는 큰 목표를 잡는 거고, 공격기 어태커라고 하는 거는 적의 육군을 주로 잡는 부대입니다. 비행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탱크가 위험하면 탱크를 주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작은 표적을 잡는 게 어태커고 큰 물체를 잡는 게 파이터입니다. 그리고 C로 나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이거는 카고라는 뜻으로서 수송기를 가리킵니다. C130, 뭐 C 뭐 쭉 나가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 다음에 급유기는 K로 나갑니다. K는 영어 탱커에서 K를 딴 건데 왜 T를 안 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K-46이 미 공군이 갖고 있는 이제 뭐 새로 가지려고 하는 급유기인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K-46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개발한 A330 민항기를 토대로 개발한 급유기를 놓고 경쟁을 시켜서 A330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2015년에 선택이 있었는데 작년 19년에 4대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KC330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K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탱커, 급유기란 뜻인데 C를 붙인 거는 카고, 수송기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330이 굉장히 큰 대형기에 가까운 비행기라서 이 기름을 실으면요, 기름은 뭡니까? 액체잖아요. 액체를 비그 A330에 다 실으면 너무 무거워서 못 떠요, 이 비행기가. 그래서 한 반쯤, 가득 실어봐야 반쯤 실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의자를 놔서 사람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수송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C130 같은 수송기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게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기름을 실지 않고 전부 다 의자를 배치하면 한 300명 정도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300명 정도면은 우리 보잉 747보다 약간 작고 777보다 큰 대형 비행기가 되는 거죠. 자,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리고 오는데, 전세기를 띄우는데 전세기 띄울 거 없이 KC330 지금 뭐 시험 비행 중이겠죠. 올해 한 여름쯤에 실전 배치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실전 비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것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비행기를 중국에 보내서 우리 교민을 태우고 오면 어떨까요? 훈련을 겸해서. 그리고 우리도 대형 비행기로 카디지를 넘어 중국도 C로 시작되는 카디지를 만들었습니다. 뭐 차이나 에어 디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존이겠죠. 그걸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요? 물론 그냥 들어가면 중국도 영공 좀 전투기를 발진하고 그다음에 걔네 영공 12해리로 들어가면 전투기를 띄우고 요격을 하고 난리를 치겠지만, 외교적으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니 중국 사람들 뭐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원조하러 수송기는 보내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대형 수송기를 보내는 거는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해야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이죠. 지금 중국의 군사적인 도발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게 이 정부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처음 국빈 방문, 뭐 국빈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공식적인 행사를 해서 의전을 받아줘야 되는데 말만 국빈이고 뭐 국빈도 아닌 것처럼 받아줬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시진핑은 우리 대통령이 도착한 날 남경으로 가버리고 의전 행사가 영 말이 아니죠. 그러다가 혼자 밥도 드시고 기어코 우리 사진 기자가 중국 경호원들한테 사설 경호원한테 매를 맞는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일 만큼 줏대 없는 외교를 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중국 북경대학 가서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참 좀 비굴한 외교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급유기를 500명? 이거 KC 332대만 띄우면 되네. 민항기 전혀 전세기 낼 필요 없이 우리 공군이 쫙 가서 타십시오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거 확인한 다음에 촥촥촥 태워오면 다른 나라 국민들 얼마나 부러울까요? 우리 군에 의료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파병할 때 항상 앞장 세우는데 그런 의사들, 군의관들 태우고 우리 간호장교 나온 간호장교들 태워 갖고 와서 쫙 제복 입고 태우고 오면 저는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구나 라고 보일 거라고 보입니다. 한번 공군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내보시고 합참에서도 파병을 한다면은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간호사령부하고 간호병과하고 국군 의무사령부도 동원해야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청와대에 계신 분들 그 최강욱 비서관 문제 가지고 공수처 만들면 제일 먼저 조사해야 되는 최강욱 건을 갖다가 거꾸로 공수처 만들면 윤석열 조사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한번 좀 해보십시오. 응? 국민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당당히 중국에 들어갔다. 중국의 카디즈도 뚫고 들어간다는 모습을 한번 보이면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조금 더 보태면은 사이로 청선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제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